네, 오늘의 주간 코너 시간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경제에 대한 이슈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사퇴 압박 속 흔들리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대응 전략까지 함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그럴 만한 반등은 못 주고 있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약간의 하락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와의 토론 그리고 잇따른 말실수가 좀 나타나면서 구설수에 많이 올랐고 사실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랜 민주당에서는 물론 또 오랜 후원자들까지 현재는 사퇴 압박을 좀 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일단 이슈부터 한 가지씩 짚어주시죠. 일단 풍력 발전을 비롯해서 태양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주가들이 생각만큼 좀 탄력을 잘 못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리백,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기점으로 해서 탈탄소화를 100% 이루겠다라는 그 목표는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업들에 대한 실적 차가 굉장히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생각만큼 탄력을 좀 얻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풍력 발전부터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죠. 이번 주에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이제 GOW, 그러니까 글로벌 오프쇼어 윈드 에너지 어소시에이션 여기에 이제 한국이 21번째로 가입을 한다. 이 기사는 네네. 아마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사가 제가 좀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네. 드리냐면은 원래 풍력 발전 관련해서 협력체는 GWE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글로벌 윈드 에너지 컨실이라고 해서 이 GWEC가 있고 이번에 우리가 한국이 들어가게 된 거는 GOWA인데 이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GWEC는 가입 국가만 해도 80개 국가가 넘고요. 훨씬 크군요. 그렇죠. 기업만 해도 이미 참여한 기업이 1,500개 기업이 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러면 많은 어떤 협력 관계들이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우리가 지금 풍력 발전을 비롯해서 탈탄소화 부분들에서 많이 활동을 하겠다.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을 38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은 이 GWEC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가입했던 GOWA는 뭐냐? 어떤 국가들이 들어갔고 초기 멤버는 누구였느냐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네. 2021년 11월에 이 GOWA가 출범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가입국이 누구였냐면은 미국, 영국, 일본, 벨기에, 콜롬비아,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입니다. 네네. 이 9개 국가가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이미 신재생 에너지라는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도부터 집권하면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왜 22년도에 이 9개 국가밖에 참여를 안 했나요라는 생각이 바로 들겠죠. 보시다시피 이 관련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친미 서방 국가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그 당시에 아베 총리 때도 그랬지만은 또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친미적 상황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과거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 약간 친러 성향이 좀 굉장히 강했었고 네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특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활용한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블라드 총재가 바뀌면서 블라드 총재가 바뀌게 되면서 오히려 좀 미국 창 부분의 눈치를 좀 많이 본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21번째까지 가입을 하기 전에 어떤 국가들이 더 들어갔나 살펴보니까 이후에는 덴마크, 포르투갈, 스페인, 루마니아, 세인트루시아,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그리고 유럽의 집행위원회, 브라질, 파나마 이 국가들이 20번째까지 다 포함이 된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 기업들과 비했을 때 과연 그동안에 양산 가능하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에서 성장 계속 주목되는 국가로서 거론이 안 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외교적으로 실점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 풍력 산업 부분들에서 지지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실제로 이 GWEC에서 발표를 했던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2024년도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380기가와트 수준에서의 이 목표량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작년에만 77기가와트를 달성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중국 혼자서만 이만큼을 달성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요지는 뭐다? 이 GOWA에 한국이 가입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덤핑 전략에서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끼리 구축하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풍력 관련주를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술력이 뛰어나야 되고 발전 단가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풍력 단지가 좀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의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을 돌리게 되면은 실제로 발전 단가가 그래도 효율이 한 50%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발전 효율이 약 22에서 24%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보신다면은 일단 풍속차가 큽니다. 사실 풍력 발전기를 가동을 하려면 최저 풍속은 최소 초속 3m에서 4m 정도 돼야지 얘가 돌아는 간답니다. 그쵸? 겨우 돌아가서 전기를 만들지만 효율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속 10에서 11m 정도가 이동이 되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 7에서 8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발전 효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 있는 많은 풍력 발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체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사실 효율성인 부분들을 제고했을 때는 해외 수출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수출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이 중국이 최근에 상당히 저임금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수출을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의 덤핑을 막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 전에 또 재밌는 걸 하나 서명을 했죠. 오늘 새벽인가요? 미국의 원전 신속 확대법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탈탄소 에너지의 부분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서는 원전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그럴 부분을 수 인정을 한 거죠. 네. 물론 우리가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당시에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를 많이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밀어주면서 원전도 이제는 신재생이다라고 밀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뭐 여야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이게 맞냐 틀렸냐 싸우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걸 주식을 하고 경제에 대한 부분들 보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면은 그렇죠. 우리가 어느 부분들이 발전 효율이 높냐 이 부분을 주목해야겠죠. 실제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소 수명을 이제 60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그전에 이제 안전 관리 부분들이 미흡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후쿠시마 사태라든가 아니면 체르노빌 사태와 같이 이런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커지겠죠. 반면에 이제 태양광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한번 건설을 하게 되면은 20년마다 조금 더 정기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들을 리뉴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동기간 대비해서 교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비용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네. 실제로 같은 비용 대비했을 때 지난 2022년도인가요? 이때 보고서 자료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똑같이 발전을 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원전의 약 3.5배가 듭니다. 훨씬 많이 드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설비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우리가 해저 케이블 부분들 관련해서 뭐 LS가 잘 가고 대한전선도 잘 가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하나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풍력 같은 경우에 여러 곳에 쓰게 되죠. 그러면 해저 케이블이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안 여러 되겠죠.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더 전선주들에 대해서 해상 풍력 쪽에 이슈가 될수록 전선주가 더 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전 쪽을 본다고 했을 때 원전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중립지대다. 아마 저도 뭐 이 시간을 비롯해서 자주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고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대선에서 유일하게 중립지대로 선택돼 있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신속 확대법에 서명을 한 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당시가 미국 내에서 원전 가동률이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네. 그만큼 그러니까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싼 에너지를 공급하자라는 목적에서 봤을 때면은 지금 애매하게 건설 다 해놓고 개발 다 해놨다고 원전 부분들 가동 안 하니까 비용 부담만 커졌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선 토론 때도 왜 멀쩡한 원전 가동 중단시키고 쓸데없이 이렇게 비싼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서 부담을 만드느냐라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좀 질비를 한 게 네네.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분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비용적인 부담은 원전 부분들의 가성비가 높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득과 실이 있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원전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이 우라늄 이 부분들의 광물 가격이 급등을 그렇죠. 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이 다시 수혜를 받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결국은 원전 부분들에서 가동은 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또 중국이 뭔가 이점을 가져가는 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면은 결국 원전도 한 번 정도의 크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시장에서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에너지 쪽에서 발전 쪽을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은 저는 일단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우리가 지금 리뉴얼 주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6년도 이전후로부터 해서 계속 풍력 발전 산업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네.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 풍력 발전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년 단위로 교체 주기가 슬슬 일어나게 된다고. 근데 문제는 이 풍력 발전에 쓰는 이 블레이드가 뭐 유리 섬유라든가 혹은 이제 또 화학 소재가 좀 첨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재활용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폐기 처분하는
생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새로 실적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뭐 CS 윈드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정적인 실적을 다져가는 여부는 아마 우리나라 국내 사업도 마찬가지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향후 천장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지원했던 세액공제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면은 사실은 쉽진 않아 보인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오히려 실력 있는 기업들이 가져가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해석이다 보면은 그러면 현재 이제 북미 지역에 진출을 했는 많은 기업들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타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력난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결국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아니면은 다시 그러니까 석탄 에너지를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에 나온지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바로 전력 먹는 하마 AI 때문이죠. 그렇죠. 이 생성 AI가 지금 서두로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온라인상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전기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면은 그러면 전기가 덜 쓰이게 만드는 방법에 주목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저는 이 액침 냉각이나 공정 냉각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전기를 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 데이터 처리 부분에만 들어가는 발전 효율을 이제 체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어떤 서버에 대해서 들어오는 전기적 신호를 처리해주고 어떤 관리를 하고 이런 전기 소모 자체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어야 데이터 센터가 운영 비용이 많이 줄게 되겠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제 이 발전 효율이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PUE라고 합니다. 그래서 PUE가 만약에 높다라는 말은 똑같이 전력을 어떤 이제 전기적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력보다 외부적인 변수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PUE가 약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W 정도의 전기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공조 시스템도 돌려야 되고 뭐 네. 다른 설비들도 돌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1.5W가 5kW가 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1.8이에요. 1.8 이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들을 좀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액침 냉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LG전자 뭐 에어컨 잘 판다, 공조 냉각 부분들이 기대가 됐다라는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발동시키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라디에이터 부분도 그렇고 에어컨을 돌리게 되면은 에어컨을 돌리면서 나오는 열을 또 식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에어컨 뒤에 에어컨 뒤에 에어컨 뒤에 에어컨을 놓을 것이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열 자체를 빨리 잡아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전력이 굉장히 적게 드는 부분은 액침 냉각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극지방에 설치를 합니다. 아예 날씨가 추워서 눈이 폭설이 쌓이는 지역곳에 쌓아놓기 때문에 이 남는 열을 활용해서 열을 빨리 식히자라는 네.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아예 바다에 안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놓자라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했을 때 삼면이 바다인데 이 부분들이 아직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 문제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접목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저는 액침 냉각 쪽 부분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호흡을 가듬고 보셔야 된다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발전을 보고 투자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서 왜 에너지를 저희가 많이 쓰게 됐는지 인공지능, 이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쪽의 소외주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액침 냉각까지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올 수 있다는 점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릴게요. 일단 이 신재생 에너지 하면 대표적인 두 종목이 CS윈드, 하나솔루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 CS윈드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훼손이 됐죠.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난 10월부터 해서 계속 이제 CS윈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던 원인도 가장 큰 원인은 미국에 이제 북미의 공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신의 대통령 미스터 문하고 친하다 그 실수한 게 그 CS윈드 공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신재생 부분을 밀고 있는 절대 주자였던 바이든 대통령도 이 공장을 방문할 정도로 접근성이 필요하다, 접근성이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조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한다는 건데 일단 저는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이번에 미국의 또 버지니아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첫 접합 구조물을 또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이제 이 풍력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CS 윈드가 강자로서의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작년인가요? 덴마크의 이제 블라트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완료한 뒤에 이번에 사명을 이제 바꿨습니다. 올해 이제 3월에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CS 윈드 오프쇼어로 완전히 사명을 바꾸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체제 경영 안정화가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CS 윈드 쪽의 매출 부분들이 과거 이전 고점인 89,0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상승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5만 5천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축차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한 교체 주기를 주목하신다면은 우리가 좀 보수적인 목표가를 잡고 접근했을 때는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러면 태양광 쪽에서는 또 하나솔루션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솔루션이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수주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큐셀에서 이제 미국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잘 갔던 원인들도 이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이 가속화되면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왔죠. 큐셀이 또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를 또 진행을 했다. 발전소 공사를 또 착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좀 소폭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 뭐 큰 움직임을 곁들이기까지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그렇죠. 판단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들이 이제 실제 이제 공장 내 시설을 돌리기 위한 발전소를 기존에 뭐 LNG라든가 혹은 이제 뭐 석유 발전을 돌리던 부분들을 이제 태양광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친화적인 부분들에서 본다면은 해상 풍력보다는 차라리 태양광 쪽이 조금 더 신재생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좀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돌파보다도 일단 뭐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32,000원까지는 올라가는 데는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를 공격적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비중 자체를 조금 라이트하게 가져가셔서 조금 상승했을 때 좀 분할 매도하시고 또 다시 조정 나면 다시 한번 매수하고 이런 일진이태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CS 윈드 하나솔루션 태양광 풍력 쪽에서 좀 살펴주셨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장기적이라든지 큰 비중을 싣기보다는 조금 더 매매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주시네요. 그리고 원전 쪽도 최근에 또 체코 원전 관련돼서 이슈가 많잖아요. 어떤 정보 보면 좋을까요? 뭐 당연히 사골 에너빌리티 봐야겠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조정 이후에 계속 이제 깜짝깜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이제 천연가스 터빈 부분들에서 또 이제 실적들을 계속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천연가스 터빈 이쪽 거의 지금 주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랑 지금 붙었을 때 과연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기대가 높느냐는 부분들은 일단 프랑스 정부가 좀 어느 정도 로비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광산 쪽 같은 경우에는 독일 정부가 영국에다가 로비를 엄청나게 하게 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밀렸었죠. 차륜형 자주포에다 밀렸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럽 내에서는 우리끼리 다시 삽시다, 우리끼리 다시 생내봅시다라는 으쌰으쌰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래도 체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실적 자체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도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라리 받기를 바란다는 뉘앙스를 좀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원전 얘기 나오면은 웨스팅하우스 얘기 나오고요. 야, 이거 원천 기술 우리 건데 이런 이상한 얘기 합니다, 맨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원전 부분들 수혜를 받아서 나눠 먹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전 수혜 기대감은 높다고 보고요. 대신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원전주들에 대한 테마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그러니까 체코 원전도 이미 빠르면 4월부터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가 자체가 형성이 된 거는 5월부터 해서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어요. 그러면 조정을 받는다면은 19,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전주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됐을 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뭐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기업 이럴 때는 또 주가가 빠져 있죠. 태양광 뜰 때 두산에너빌리티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시소를 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한쪽을 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좀 분할 매도하셔서 좀 빠진 쪽을 좀 사시고 또 마찬가지로 또 한쪽이 올라가면은 또 일부 매도하셔서 빠진 쪽을 사시고 이런 일진일퇴 방향을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침냉각까지도 잠깐만 여쭤볼게요. 액침냉각에서는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지 빠르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점상 시크릿 때도 제가 좀 말씀을 좀 자주 드렸던 이 KN솔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ST가 좀 주가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KST가 얼마 전에 반짝 상승하다 빠졌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 KN솔의 액침냉각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글로벌 액침냉각의
대제조약의 1인자인 스페인 서브머라는 기업이 네. 미국의 엔비디아가 지금 서버사로 두고 있는 이 델사의 액침 냉각 부분을 협력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도 서버를 이제 액침 냉각으로 바꾸겠다 얘기를 하면서 테마가 형성된다면은 당연히 거론될 부분들이 이 KN솔이나 GST가 좀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KN솔은 지금도 매출의 90% 이상은 드라이룸과 클린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부분들이 잘 된다라고 보면은 이 장비 수주를 봤을 때는 이 KN솔이 훨씬 더 수주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KN솔이 그래도 최근까지도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초 정도 수준에서의 주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가신다면은 오히려 조금 내년 이후에도 실적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섹터와 관련된 전략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오늘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